자, 작년 한 5월경에 나온 미니 SE 전기차입니다. 일단 전기차라서요. 이 원래 미니 차량이 3기통도 있고 4기통도 있는데 조금 딸딸딸딸하는 그런 그 엔진 소리, 그 소리가 나지를 않고 일단 조용한 게 좋네요. 조용한 게 좋은데 제동시에 그 BMW i4와는 달리 회생제동이 좀 걸려요. 그 테슬라 차량처럼 회생제동이 조금 강한 느낌으로 걸려서 그게 조금 이질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달리다가 앞에 차가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돼. 악셀에서 그냥 발만 떼면 자동으로 회생제동 걸리면서 스르르 이렇게 거의 앞 직전까지 가서 이렇게 섭니다. 그거를 잘 이용하면은 편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회생제동 그 이질감은 그닥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생제동 걸릴 때 차가 앞뒤로 피칭 영상 울컥울컥 하면서 그 피칭처럼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별로 그닥 그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이게 보니까는 그 배터리가 뭐 32kW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용량이. 그래가지고 1회 충전 시에 1회 만땅 충전을 했을 때 159km를 갈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BMW i4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20, 30km, 아주 많이 가면은 보통 한 470km 정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니 SE 전기차 이 차량은 159km, 약 160km.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집에 집밥이 있다 그러면 뭐 한 20, 30km 거리 내에 회사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뭐 하루에 한 50km 정도 달린다 그러면 한 3일 정도? 뭐 한 15km에서 20km 정도, 그러니까 왕복 한 4, 50km 정도 된다 그러면 한번 충전해 놓으면 한 3일 정도는 쓰겠네요. 얘가 5,200만원이더라고요. 5,200만원. 5,200만원의 값어치가 있는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미니 차량이 조그만하니 이쁘고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차량이라서 이 차량을 사고 싶은 분들은 뭐 4,000이 됐든 5,000이 됐든 6,000이 됐든 살 겁니다. 뭐 가성비고 뭐고 그런 거 안 따지고 저 같은 경우는 트랙스 2100짜리 LS 깡통하고 2700, 2800짜리 액티브랑 RS도 한 700만원, 800만원어치의 그 추가되는 옵션 값어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가성비를 따지면서 그 7, 800만원 아끼려고 2100만원짜리 트랙스를 계약을 했는데 1년 6개월 이상을 기다려서 받아야 되는데 2100짜리 깡통차를 산 저로서는 뭐 부럽죠. 뭐 5천만원 6천만원 있어서 이거 차 좀 안 하고 이쁘다고 해서 이런 차 사는 분들 보면 그냥 뭐 부러운 거죠 뭐. 근데 재밌긴 재밌어 운전하는데. 차들 없을 때 시내 도로에서도 이 차로 변경할 때 엄청나게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어. 막 1차로 2차로 3차로를 막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런 재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길 같은데 뭐 와인딩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재미나게 탈 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핸들 유격은 조금 있어요. 일부러 유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요만큼 돌렸다고 바로 이게 핸들이 움직이진 않아요. 조금은 살짝 한 요 정도는 유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유격이 좀 있어야 직진을 할 때 핸들을 계속 이렇게 보타를 안 쳐줘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격이 있긴 있어야 돼요. 특히 그게 이제 조금 느껴지는 차량들이 보통 벤츠 차량들이죠. 그리고 이제 BMW 차량들이 조금 더 유격이 적으면서 이 핸들 돌리는 만큼 앞바퀴 핸들 조향이 빠릿빠릿하게 되죠.
근데 좀 느긋하게 다니는 분들은 핸들 조향이나 이 악셀링 느낌이나 브레이킹 느낌이 벤츠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빠릿빠릿한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악셀링이든 브레이킹이든 이 핸들링이든 BMW가 성향에 맞으실 거고, 차가 지금 엄청나게 막혀가지고 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그 미니 차량들에 대해서 몇 번 영상들을 올렸기 때문에 이 차는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라는 거 빼고는 거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내외 디자인도 그렇고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러니까 신나는 노래나 좀 듣겠습니다. 오디오는 하만카돈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BMW 뭐 530i나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뭐 430i, 거기에 들어가는 하만카돈보다는 조금 출력이 덜하긴 한데, 그래도 앞에서 어느 정도 베이스 때려주고 고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명하게 들리고 듣기 괜찮습니다. 일반 미니 차량에는 그냥 일반 하이파이 오디오 달려 있거든요. 근데 얘는 또 전기차라고 잼에 더 비싸다고 하만카돈을 넣어줬어. 여기 보시면 보이나요? 하만카돈. 근데 그릴 모양도 좀 이쁘게 좀 고급스러운 걸 넣어주지, 그릴 모양은 새까맣고 글자만 하만카돈이라 돼 있어. 소리를 너무 키워버리면 이 영상 그 녹음할 때 오디오 소리가 조금 찌직거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량을 키워도 이 그 영상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아주 많이 높이지는 못해요, 음량을. 이게 원래 오디오가요, 고음, 중음, 베이스가 선명하게 나오려면요, 요 앞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런 투웨이 스피커가 아니라 원래는 3웨이 스피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완전 고음 재생해주는 트위터랑, 그 다음에 밑에 저음 재생해주는 중저음 재생해주는 미드우퍼랑,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미드레인지라고 또 이 트위터와 이 우퍼 중간 정도 크기 또 스피커가 하나 더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 고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음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음, 그 다음에 밑에 저음 그렇게 들어가고, 완전 초저음은 뒤에 트렁크 쪽에 서브우퍼 작업을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카오디오 가게를 하면서 제 차에도 오디오 상당한 금액의 최고가 하이엔드 오디오를 장착을 하고 카오디오를 즐겼던 사람이라서 차에서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차에서 일반 기존 순정으로 달려 나오는 오디오들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하는 영상도 많이 남겼었는데, 예전에 제가 하던 그런 카오디오 하이엔드 오디오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그때 뭐 15인치 서브우프도 막 두 발을 갖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차에서 들으면은 엄청납니다, 소리가. 이제 순정 오디오는 한계가 있고요. 뭐 메르디안이 됐든 뭐 보스가 됐든 벤츠에 주로 달리는 BMW에는 하만카돈이 달리고 벤츠에 뭐가 달리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노. 그리고 볼보에 달리는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그나마 차에서 들어본 오디오 중에 출력이랑 음의 섬세함이랑 그런 것들은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부메스터, 벤츠에 달리는 부메스터,
그냥 일반인들 귀에 그냥 어느 정도 괜찮다 하는 거지, 저처럼 이렇게 카오디오 하이엔드급으로 장착을 하고 카오디오를 즐기는 분들은, 아니면 즐겼었던 분들은 차에 달려 나오는 순정 오디오는 딱히 만족을 못 하실 거예요. 전 나중에 만약에 2100만원짜리 LS 깡통 트랙스 차량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여유 자금을 모아놨다가 다른 거는 안 할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른 사제 작업들은 안 할 거고, 저는 차라는 거는 막 조잡한 잡다한 그런 튜닝하는 것보다 원래 달려 나온 대로 그대로 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사제 작업 했다가 괜히 전기계통에 문제 생기면 나중에 그 본사 센터에서 AS도 받지도 못하고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제 제품들이 그 기존의 차량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구성이나 그런 것도 검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단지 제가 차에서 이제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앞에 그 차에 이제 그 이 계기판이나 이 중앙에 그 모니터, 거기 프로그램들에 만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만약에 입증이 되면 카오디오는 제가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해서 튜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 카오디오요, 진짜 어느 정도 좀 들을만하게 하려면요 최소 1000만원 넘어갑니다. 1000에서 2000은 잡아야 돼요. 보통 한 300만원 500만원 대에서는요 그냥 살짝 맛만 보는 거지 진짜 기가 막힌 음질은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그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오디오 튜닝 했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각 그 오디오 튜닝 샵에서 보통 이렇게 그 상품으로 내놓는 것들이 보통 한 3,400만원 정도예요, 보통 보면. 근데 3,400만원 정도 해가지고는요 그렇게 티 안 나요. 일반인들이 들을 때 그래도 순정, 원래 달려있던 순정보다는 이제 좋구나 하는 거지, 진짜 제대로 된 하이엔드급 그런 어떤 오디오 음질을 들으려면 최소한 1000에서 2000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그 남는 이윤 말고 오디오 원가로만 건 한 2000 정도를 발랐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만약에 일반 오디오 샵에서 산다 그러면요 3000만원 넘어가요. 그 마진이랑 작업비랑 다 하면은 3000이 넘어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차량의 전기계통이나 계기판과 그 디스플레이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된다 그러면 오디오 튜닝을 할 거고요. 만약에 오디오 튜닝을 함으로써 본사 AS 센터에서 전기계통 쪽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수리가 안 된다거나 그런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려고요. 옛날에는 제 차에 무슨 서비스니 뭐니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했는데 카오디오 가게를 하는 입장에서 손님들한테 이제 오디오 작업이 된 데모카 로서 이제 그 소리도 들려주고 하기 위해서 무조건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차량에
AS라든지 차량의 어떤 정기적인 오작동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굳이 그냥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트랙스에 달려있는 오디오가 워낙 쓰레기라 하다못해 트레일블레이즈에 들어가는 보스 오디오라도 들어갔으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냥 적당한 볼륨으로 그러니까 듣고 다니면서 음악 듣는 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트랙스에 달려 나오는 오디오는 완전 개쓰레기예요. 그리고 LS 깡통 경우에는 스피커가 4개밖에 없어. 4개. 그리고 RS나 액티브에 달린 그 오디오도 똑같아요. 개수만 스피커 6개로 2개 늘어나고, 스피커는 완전히 개쓰레기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저 K9이죠. 이거 저는 예전 K9이구나. 그 생선 뺐다고 K9 아니네. 제가 타본 국산 차량 중에서는 제네시스보다 G80이나 G90보다 오히려 그 리어 램프가 생선 모양으로 된, 생선 가시 모양으로 된 K9이 그나마 구속 주행성이 제일 좋았어요. 특히 사륜 3.8리터 사륜, 걔는 고속주행이 괜찮았습니다. 야, 저기 아이고야, 딱 찍으려고 하는데 딱 앞에 와서 막아버리네. 이 오산에 2억대 아파트 해가지고 현수막이 붙어 있네요. 2억대 하면은 뭐 2억 9천만 원이겠지. 2억 9,500 정도 하겠지. 저 광고를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2억이면은 그냥 3억이라 잡고, 아직까지 3억짜리 아파트가 있나 봅니다. 오산에는. 저기죠. 오산역 2억대 아파트. 여기 뭐 오산, 평택 여기도 살기 좋아요. 근데 평택도 뭐 아파트 10억이 넘어가도만.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저기 고덕 그쪽 그 신도시처럼 새로 생긴 지역에는 뭐 7, 8억 10억이 다 넘어가도만. 오산도 수원하고 가깝고요. 괜찮아요. 오산도 살기. 와, 저기 트랙스 있다. 저기 저 맥도날드 저 안에 주차장에 트랙스, 흰색 트랙스 있다. 제가 트랙스를 2100짜리 깡통은요, LS나 LT 같은 경우는 색상을 3가지밖에 선택을 못해요. 검정색, 흰색, 그레이색. 그리고 이제 액티브나 RS 같은 경우에는 뭐 카키색, 어반 옐로우, 그 다음에 그 밀라노 레드, 또 블루 색상, 그렇게 색감이 들어가는 유채색 4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더 추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LS나 LT 등급은 색깔도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 그런 거는 신규 좀 제발 따라가지 말지. 아니 2700, 2800짜리 사면은 내가 빨간색, 노란색, 카키색, 파란색 그런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2100짜리나 2400짜리를 사면은 검정색, 흰색, 그레이색, 그냥 그레이색이 회색이에요. 은색하고 회색하고 중간 정도 되는 색상인데, 그렇게 3개밖에 선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솔직히 진짜 참 치사합니다. 치사해. 그래서 그 3가지 색상 중에 한 3, 4분 고민했어. 원래는
검정색을 사야지 블랙을 사야지 하고 딱 마음먹고 갔는데 딱 10만원 이렇게 주면서 아유 제가 그냥 일도 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내가 언제 맨날 차에 붙어가지고 차 세차하고 때 빼고 광내고 관리를 하겠냐. 원래 검정색이 세차하고 이렇게 막 왁스도 미기고 그러면은 광택을 내고 하면요 광빨이 죽이잖아요. 블랙이 간지도 나고 좋은데 관리를 자주 못하면은 이게 많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그냥 한 달간 세차 안 하고 한 달간 차 안 닦아도 그냥 덜 더러워 보이는 때가 덜 타는 색으로 하자. 그래서 그냥 그레이로 했습니다. 그레이. 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이야로 했습니다. 예. 스털링 그레이. 야, 쟤는 RS네, RS. 이거 뭐 LS나 LT를 갖다가 생산도 안 하고 많이 안 하고 예. 국내에는 출고를 많이 안 시키니까 원래 좀 가성비적으로 더 밑에 등급을 살려고 하던 분들도 다 액티브나 RS로 가시더라고. 자, 말씀드리는 중에 이제 이 전화가 왔어요. 잠깐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성비적으로 접근을 해서 LS나 LT 등급을 살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던 분들도 워낙 출고가 되지를 않고 뭐 1년 6개월 그렇게 걸려버리니까 맨 처음에 3월달에 나올 때 사전 이제 계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LS나 LT도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렸다가 빨리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LT 등급은 받지도 않고 LS는 뭐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액티브는 뭐 한 4, 5개월 RS는 뭐 한 달이나 두 달 내로 나온다 그러니까 다들 액티브나 RS로 계약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낮은 등급의 차는 색깔도 검은색, 흰색, 그레이색 세 가지 색상만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는 진짜 참 치졸하고 졸렬하다. 세보레 2100만원짜리 깡통을 샀을 때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일단 차체 뼈대 그 프레임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하체에 엔진이나 미션 뭐 마운트 뭐 너클함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아끼지 않고 알루미늄 소재들을 쓴 거. 그래서 이 현대나 기아차의 동급 차종들에 대비해서 오히려 현대의 뭐 그랜저나 제네시스보다도 오히려 더 하체 세팅을 더 잘한 점 그런 게 좋아서 저도 트랙스를 계약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더러운 독점기업 쓰레기 마인드를 가진 흉기차보다는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런 낮은 등급에서는 색상도 다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쪼매 LT나 액티브나 RS로 올라가면서 약간 흉기차처럼 옵션 장난질 살짝 한 거 그런 거는 세보레한테 쓴소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함들 빨리 개선시켜 주세요. 그리고 국내에도 LS나 LT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만들어서 수출만 하지 말고 국내에 많이 푸세요. 물량을. 그래서 2100에서 2400
그 가격에서 그만큼 뼈대가 튼튼하고 하체 세팅을 잘해서 안전한 차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탈 수 있게, 그러면은 세보레에 대한 이미지도, 이 국민들의 전반적인 세보레 차에 대한 이미지도 확실히 올라갈 것이고, 또 그런 2100, 2400짜리 트랙스를 타다가 또 여유가 되고 좀 더 큰 차를 타고 싶을 때 더 위의 급으로 이코녹스나 트래버스나 더 위의 차를, 또 세보레 차를 또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트랙스 차량이 잘 나왔기 때문에 LS나 LT 2100짜리 2400짜리를 많이 팔아야 돼요. 당장 액티브나 RS 팔아가지고 이윤 조금 더 남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윤이 당장은 좀 덜 남더라도 LS나 LT 등급을 생산을 더 많이 해서 국내에 더 판매를 많이 해서 이 썩어 빠진 흉기차 안 사고 앞으로 트랙스처럼 소형 SUV, CUV든 또 뭐 트래버스처럼 큰 그런 SUV, 장거리 이렇게 투어할 수 있는 목적으로 그렇게 큰 차를 사는 소비자들이, 세보레 차를 사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세보레한테 이익일 겁니다. GM 코리아, 한국에 있는 GM 회사한테는. 쌍용차도 저도 참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토레스가 안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불과 몇 개월 전에 한참 토레스 팔릴 때 잘 팔린다고 은근슬쩍 가격 올려버리고 낮은 트림 없애버리고 옵션 몇 개 더 집어넣어가지고 가격 확 올려버리는 바람에 지금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속주행이 불안하다, 잘 안 나간다 차가, 시내에서 사자 타기는 괜찮은데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하면 핸들링 안 좋고 브레이킹 안 좋고 코너링 안 좋고 가속 안 되고, 그렇게 운동 성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평가들이 내려지고 나서 또 그런 데다가 가격을 더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지금 토레스 안 팔리는 거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윌에서 차 받으러 간다고 윌에 갔더니 윌에 있는 쌍용 자동차 영업소에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 예? 무슨 식기세척기니 뭐니 전자 오븐이니 한 5가지 종류를, 일반 가전제품을 갖다가 5가지를 로봇 청소기니 가전제품 5가지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밖에다 붙여놨더라고. 토레스가 안 팔리니까. 토레스 사면은 그 가전제품 5개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써붙여놨더라고. 회사 본사에서 이윤을 남겨 먹으려고 낮은 트림 없애버리고 가격을 그렇게 올려버려서 쌍용 자동차의 그 일반 영업소 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차량이 안 팔리니까. 오죽하면은 거기 식기세척기니 오븐이니 로봇 청소기니 그런 거를 준다고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보레도 지금 트랙스가 이러저러한
유튜브들에서 지금 차량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랙스가 많이 계약이 밀리고 지금 인기가 좋은데, 그런다고 해서 또 이번 연말 돼서 또 해 바뀌면서 은근슬쩍 또 LS 깡통 등급 없애버리고 옵션 몇 개 추가해가지고 중간 등급부터 파는 또 그런 전략 하지 마세요, 진짜. 전에 트레일 블레이즈에서도 그랬다면서요. 1년 지나가지고 낮은 트림 다 없애버리고 가격 올렸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레일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 안에 원래 달려있던 옵션까지 빼버리고, 뭐 헤드 디스플레이나 2열의 송풍구나 샤크핀 안테나나 그런 옵션들을 빼버리고 가격을 더 올려버렸잖아, 이번에. 그래서 트레일 블레이즈 안 팔리잖아요, 지금. 오히려 그 밑에 차량 트랙스가 가격 대비해서 괜찮다 싶으니까 트랙스가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거고. 진짜 그런 장난질, 쓰레기 흉기차 장난질 진짜 따라가지 맙시다, 세보레. 내가 2100짜리 깡통이라도 지금 트랙스 세보레 차를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트랙스 카페나 그런데 다니면서 이런저런 정보도 얻고 관심을 가지고 세보레한테도 제가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이런 조언들을 갖다가 드리는 말씀을, 이런 영상을 이런 걸 남기는 거예요. 내가 트랙스에 관심이 없고 뭐 트랙스 살 사람이 아니면 맨날 뭐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맨날 트랙스에 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하세요. 잘 해. 진짜. 그리고 LS 깡통에도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른 거는 필요 없어. 다른 거는 버튼 시동 그런 거는 있으나 마나고, 저한테는 그것도 뭐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버튼 시동 아니면 죽어도 차 못 탄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깡통 등급에 열선 핸들하고 앞좌석 열선 시트는 넣어줬어야 돼. 차라리 돈 100만 원을 더 받더라도 2100이 아니라 그 ACC까지 넣어가지고 2200을 받더라도 열선 핸들하고 열선 시트는 넣어줬어야 돼. 그래야지 세보레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야, 트랙스는 가격 2200인데 깡통에도 열선 핸들하고 열선 시트는 있네. 가죽 시트는 아니고 직물이라도, 버튼 시동은 아니래도 열선 핸들하고 열선 시트는 있다. 그러면은 굳이 차에서 이러저러한 다 쓰지도 않는 잡다한 옵션들 욕심이 없는 소비자들은 LS 깡통도 사서 충분히 탈만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그런 가격표를 짜준 세보레한테 더 고마워하고 믿음이 가서 판매율이 더 올라갈 거예요. 세보레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근데 LS 깡통을 아예 사지도 못하게 열선 핸들하고 열선 시트를 빼나? 옵션에서? 그리고 그 위에 등급 LT에는 열선 핸들 열선 시트 넣어주고, 그것도 가죽 시트도 완전 가죽 시트도 아니고 뭐 직물 반 가죽 반.
나 또 살다 또 직물 반 가죽 반 또 넣어주는 또 시트는 처음 봤네. 그 버튼 시동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배를 뭐 있으라 마나한 것들인데 오토 에어컨도 솔직히 필요 없고, 그런데 316만원이나 더 추가해가지고 그 위에 LT 등급을 만들어 놓고, 옵션 가격표 다시 짜세요. 다시. 누가 봐도 옵션 장난질 한 것처럼 안 보이게, 아 진짜 옵션이 여기까지 필요한 사람은 딱 여기까지 사게 만들어 놨구나. 아 또 더 옵션을 욕심내서 저기까지 있어야 만족하는 사람들한테는 딱 저 등급을 사면 딱 맞게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옵션 가격표를 다시 짜세요. 이거 미니 차량 이야기하다가 괜히 또 트랙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아까 거기 주유소에 트랙스 차가 있는 바람에 또 트랙스로 엽기를 세버렸네요. 자, 이제 저도 이제 집중해서 빨리, 지금 차량들이 많이 막혀서 지금 강남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평택에서 출발해서 지금 강남을 가고 있는데, 이제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 정도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썩어 빠진 독점기업 마인드를 가진 흉기차를 욕을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벤츠나 BMW 뭐 그 위에 급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포란페 그런 거는 일반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치하고, 하다못해 그냥 이 대중적인 수입 브랜드 중에서 벤츠나 BMW 차량이 출력적인 면이나 뭐 주행 성능이나 핸들링이나 또 탔을 때 승차감이나 편안함이나 또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 줄을 누가 모르겠어요. 좋은 건 알지.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나마 그것보다는 가격이 좀 싼 이 현대나 기아차 국산차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소비자를 호구로 만들고 진짜 개 뭐로 알고 개 지읒으로 알고 엔진 미션은 병신이고, 하체 세팅은 다 그냥 눈속임으로 싸게 허접하게 만들어 놓고, 맨날 1년 2년이 멀다 하고 밖에 껍데기만 바꾸고 옵션 장난질만 해서 비싸게 팔아쳐먹고, 급발진 일어나고 주행 중에 시동 꺼지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돌사고 났다 하면은 폭발하고, 그런 결함들이 뻔히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도 절대 그 중대 결함과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한테 그 결함이나 과실을 입증 책임을 소비자한테 떠넘기고, 그러는 흉기차에 쓰레기 같은 독점기업 기업 윤리 마인드가 싫어서 제가 흉기차를 욕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돈 없어서 흉기차 타고 다니는
현재 흉기차를 타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성을 하고 각성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흉기차를 까는 영상들을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만들었고, 한 번씩 흉기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잘 하라고.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정직하게 제품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그에 합당한 가격으로 팔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AS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 기업을 우리나라 사람이 욕을 하겠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기업을 잘 하라고, 반성하라고 까고 욕을 하는 영상들에 와서 흉기차를 깐다고 해서 악플을 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속으로 잘 모시고 멍청해서 너는 평생 흉기차나 타다 뒤져라, 제 속으로 그냥 이야기 생각하고 그냥 제가 글 지워버리고 삭제하고 차단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 채널에는 제가 흉기차를 빤다고 해서 만약에 저한테 악플을 달아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그 글 지워버리고 영구 차단해버리니까. 그런 악플 다는 사람들 90% 이상은요 인터넷 팀이에요. 흉기차 인터넷 대응팀이에요. 그놈들이 와서 그 지랄 하는 거예요. 알바비 쳐받고 그 지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내가 지금 당장 현대나 기아차를 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타고 있는 차를 네가 왜 욕을 하냐 이러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개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현대나 기아차를 타고 있다 그래도 안 좋은 건 안 좋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된다 얘기를 해야지. 내 중고차값 떨어질까봐. 더 얘기하면 제가 쌍욕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참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톤이 높아요. 그리고 조금 이런 비판적인 말을 할 때는 약간 좀 흥분을 해서 좀 언성이 높아집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